형 울지 마요. 조영수, 김용빈 자작곡 듣고 폭풍 눈물. 그 감동 실화. 2025년의 따스한 봄 햇살이 아직은 차가운 기온이 남아있는 오후의 스튜디오 창문에 부드럽게 부서지던 그 순간 조용한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미스터트롯 3의 빛나는 별, 김용빈이었고 수신자는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수많은 불멸의 명곡들을 새겨온 살아있는 전설,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였다. 수많은 실력 있는 작곡가와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거쳐간 그의 휴대폰 번호로 이번에는 한참 후배인 김용빈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 내려간 소중한 자작곡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건 것이다. 형, 혹시 잠깐만 제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짧고 떨리는 김용빈의 한마디 뒤에 그의 손에서 흘러나온 기타 선율은 순식간에 스튜디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곧이어 그의 진심을 담은 목소리는 조영수의 심장을 정확하게 조준하며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저히 단 한 번만 듣고는 끊을 수가 없더군. 이 조영수는 당시의 강렬했던 첫인상을 회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김용빈 신곡이라고 조심스럽게 이름 붙인 이 노래는 단순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슴을 저미는 듯한 서정적인 노랫말이 전부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 불안정한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다 목을 심하게 혹사시켜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 대구의 차가운 길거리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에서 갑자기 앰프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오롯이 맨목으로 수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해야 했던 절박했던 순간들의 생생한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을 들어주는 따뜻한 팬이 건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던 감격적인 순간들까지. 김용빈의 지난 음악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마치 숨결처럼 그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 기타 코드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조영수는 기타 전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녹음실 의자를 뒤로 거칠게 젖혀버렸고 후렴구에서 터져나오는 김용빈 특유의 혼을 담은 구음과 애절한 보이스에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움켜쥐었다. 5번째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드디어 전화기 너머로 형, 혹시 울면 안 되죠? 라는 김용빈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히트곡 메이커 조영수의 촉촉하게 젖은 두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체할 수 없이 맺혀 흐르고 있었으니까.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심장을 사로잡은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은 2025년 상반기 최대의 무대를 위해 방송국, 제작진,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음향 감독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듣고 있으면 어깨가 들썩들썩.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한국 트로트 명곡들을 만나보세요. 구독은 필수. 단 3번의 짧은 리허설, 그리고 단 한 번의 최종 리허설만으로 모두는 확신했다. 이건 무조건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미 세대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도깨비 시청률을 자랑하던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은 오랜 고민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김용빈이 자신의 분신과 같은 기타를 메고 무대에 등장해 곡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를 직접 연주한다. 그리고 바로 그 감동적인 순간, 무대 옆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대한민국 음악계의 거장 조영수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해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붉은빛 석양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무대 양쪽에 설치된 거대한 실린더 스피커에서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코러스 라인이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누군가는 이 혁신적인 무대를 트로트판 콜드플레이라고 극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타 한 대로 장르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낸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감탄했다. 꾸며지지 않은 진짜 이야기, 가슴 저미는 진짜 눈물, 그리고 혼을 담은 진짜 음악. 한때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용빈은 늘 밝고 유쾌하며 옆집에 사는 친근한 동네 청년처럼 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루 14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지방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숙소 복도를 비틀거리며 돌아온 새벽, 그는 홀로 낡은 기타를 끌어안고 텅 빈 연습장에 나는 아직도 행복한가? 라고 조용히 써 내려가던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의 자작곡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 밤의 깊은 고뇌와 진솔한 감정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
1절 마지막 9번째 마디. 내가 울어도 그대는 환한 미소로 나를 감싸 안아주었죠. 속 그대는 바로 그를 믿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팬덤 용비단이었고 2절 네 번째 행에 내 등이 굽을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게 라는 가사는 오롯이 그의 음악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중한 할머니에게 바치는 가슴 뭉클한 약속이었다. 그의 자작곡 가사를 처음 접한 프로듀서들은 이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자체를 담은 대서사시와 같다라며 숨을 죽였다. 결국 모든 것은 음악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고 화려한 기획은 그 뒤를 따랐다. 조영수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 김용빈의 거칠지만 진심을 담은 기타 연주, 그리고 그 둘의 완벽한 조화로 탄생한 3분 58초의 기적. 새벽 3시 12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스튜디오 컨트롤룸에서의 마지막 레코딩이 끝났다. 김용빈은 가사 한 글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기타 스트로크 단 한 박자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은 완벽한 15번째 테이크를 끝낸 후 마침내 헤드폰을 벗고 텅 빈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형, 여기서 더 하면 제 마음이 먼저 닳아 없어질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조영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미 그의 섬세한 손가락에는 격렬한 건반 누름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고 촉촉한 눈가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 어떤 화려한 음악적 장치나 기교도 필요 없었다. 단 3분 58초짜리 작은 음원 파일 하나가 두 남자의 20년 음악 인생을 영원히 끈끈하게 묶어버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물결, 혹은 낡은 세대와 젊은 세대의 아름다운 융합을 촉진하는 촉매제. 김용빈의 자작곡 무대가 발표되자마자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60대 팬카페에는 둘이 손주랑 같이 본방 사수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설렘 가득한 댓글이 20대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타 치는 트로트 가수는 처음이라 너무 궁금해서 무조건 본방 사수해야겠다 라는 기대감 넘치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뜨거운 관심이었다. 이미 트로트는 견고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록, 인디 음악과 자유롭게 뒤섞이며 뉴트로트라는 거대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김용빈은 정통 트로트의 깊은 기본기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오랜 친구와 같았던 통기타 한 대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포크 음악의 감성을 절묘하게 불어넣었다. 조영수는 그 위에 서정적이고 섬세한 피아노 아르페지오를 겹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애절한 눈물, 가슴 설레는 희망, 그리고 따뜻한 위로라는 3단 감동 콤보였다. 시청률 업계에서는 이번 김용빈의 자작곡 무대가 최소 2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주말 예능 1위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음원 차트 역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G14 히츠 차트 정복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음악평론가들은 감성은 깊고 훌륭하지만 아직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 때문에 주류 음악 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서 메이저 음원 차트를 완전히 뒤흔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김용빈의 자작곡 프리리스닝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조회수 180만 건을 돌파하고 댓글 3만 개를 훌쩍 넘어서자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무엇보다 김용빈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스토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한 인증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트로트 가수도 인디 가수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 수 있네 라는 신선한 반응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바이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만약 김용빈의 자작곡이 발매 첫 주에 멜론 D14 히츠 차트에 진입한다면 이는 지난 2023년 진해성 이후 무려 2년 만에 트로트 가수가 이뤄내는 놀라운 기록이 될 것이다. 운명의 방송 당일 아침, 무대 뒤 마지막 체크리스트. 김용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소중한 기타가 담긴 하드 케이스를 직접 들고 소속사 밴에 몸을 실었다. 반면
음악계의 거장 조영수는 피아노 건반 덮개 사이로 빼꼼히 삐져나온 악보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머릿속으로 마지막 음정을 되뇌었다. SBS 스튜디오에서 TV조선 스튜디오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 그들의 모습을 알아본 행인들의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다. 어머. 두 분이 같이 다니세요. 라는 놀라움 섞인 외침에 김용빈은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조영수는 그 뒤에서 쑥스러운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최소한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음원 차트 1위도 압도적인 시청률도 그 어떤 음악적 스코어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긴장과 설렘, 그리고 벅찬 기대감이 공존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으니까. 드디어 운명의 생방송 커튼콜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엔 울면 안 된다니까요. 밤 9시 55분 무대 뒤편에 화려한 LED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몽환적인 스모그가 걷히자 스튜디오 전체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침묵했다. 곡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 4마디가 끝나자마자 무대 중앙에 선 김용빈의 심금을 울리는 첫 소절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을 때 객석에서는 이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감동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던 2절을 넘어가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조영수의 섬세한 손가락 위로 뜨거운 눈물 방울이 또 하염없이 떨어진 것이다. 고성능 마이크는 그의 떨리는 숨소리 하나까지 생생하게 잡아냈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대표 히트곡 메이커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노래가 끝나자 김용빈은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기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피아노 앞에 앉아 감정을 추스르고 있는 조영수를 향해 특유의 넉살 좋고 장난기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형, 또 울면 안 돼요. 스튜디오는 감동적인 환호 대신 폭소를 터뜨리는 관객들의 웃음소리, 감격의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존경을 담은 뜨거운 기립박수가 뒤섞인 전율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워졌다. 방송 다음 날 아침,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감동적인 순간들. 새벽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김용빈 자작곡, 그리고 2위에는 조영수 눈물이 나란히 오르며 그날 밤의 뜨거웠던 감동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각종 주요 뉴스 헤드라인은 2025년 상반기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탄생, 트로트 세대 통합의 감동적인 신호탄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정작 감동의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은 조용히 무대 뒤편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김용빈은 긴장감 때문에 굳어있던 손가락을 천천히 풀며 조영수에게 농담을 건넸다. 형, 우리가 어젯밤에 관객분들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러자 조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글쎄,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 그들의 웃음소리는 새벽의 차분한 스튜디오 복도를 잔잔하게 물들이며 오랫동안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진정으로 좋은 음악은 결국 사람을 울리고 또 웃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바로 어젯밤 그 감동적인 말을 실시간 생방송 무대를 통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셈이다. 앞으로 그들이 또 어떤 놀라운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더욱 커져간다. 김용빈은 이미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차기 앨범의 새로운 곡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빼곡하게 적어두었다. 조영수는 그 메모들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이렇게 가다가는 내 손목이 남아나지 않겠네 라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가 떠나지 않았다. 다음 무대에서는 기타 대신 만돌린을, 피아노 대신 첼로를, 아니면 한국 전통 악기인 태평소와 아름다운 스트링 쿼텟의 조합은 어떨까? 그들의 음악적 상상은 끝없이 자유롭게 뻗어나간다. 거대한 트로트라는 강물에 다양하고 새로운 장르의 섬세한 물줄기들이 합류하고 그 한가운데서 김용빈과 조영수는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제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스터 트롯 3를 통해 폭발적인 인지도를 얻은 이후 그는 단순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광고,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진정한 스타로 떠올랐다. 실제로 최근 성황리에 진행된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좌석 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김용빈 효과를 여실히 입증했다. 그뿐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그의 다채로운 라이브 영상들은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훌쩍 넘어섰고 그의 자작곡 발표 소식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다재다능함이다.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물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남다른 센스와 유머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방송가에서 섭외 영순위로 손꼽히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의 폭넓은 팬층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MZ 세대마저 그의 진심 어린 음악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콘이며 바로 이 순간에도 한국 음악계의 지형도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지금 김용빈이라는 빛나는 별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한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감동적인 순간들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전설적인 장면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생방송이 아쉽게 지나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이어질 그의 수많은 감동적인 무대,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음원,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콜라보레이션들이 또 다른 감동의 파도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끄기 전에 혹은 이어폰을 귀에서 빼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번쯤 조용히 물어보자. 지금 이 감동적인 노래 정말 딱 한 번만 듣고 멈출 수 있겠어? 그리고 아마 당신도 어느새 조영수처럼 재생 버튼을 5번, 10번, 아니 30번 넘게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형, 이제 울지 마요. 글쎄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차례가 우리 모두일지도 모릅니다.